노후의 격차는 소비하던 방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상하게도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연봉도 비슷했고 직급도 비슷했고 근속 연수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한쪽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병원비 걱정을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었겠지. 투자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선 지점에서 이미 갈라진 길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쓰던 방식, 소비 습관입니다. 노후의 격차는 은퇴 직전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동안 반복된 소비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선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걸 산다. 지금 즐기기 위해 쓴다. 하지만 소비는 사실 미래의 나에게 어떤 선택지를 남겨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소비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정비 구조와 소비 체력입니다. 젊을 때부터 큰 소비에 익숙해진 사람은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줄이기 어렵고 반대로 소비를 조절하며 살아온 사람은 소득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례 1. 같은 아파트, 다른 노후. 씨와 B씨는 같은 회사에서 입사했고 같은 시기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같은 삶이었죠.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씨는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살자는 생각으로 가전, 가구, 차를 항상 한 단계 위로 선택했습니다. 할부는 익숙했고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잘 활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B씨는 큰 지출 앞에서 항상 한 번 더 계산했습니다. 최신형보다는 검증된 모델, 브랜드보다는 실용성 위주였죠. 대신 남는 돈은 꾸준히 연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돌렸습니다. 은퇴 후 씨는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합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니 집을 줄여야 할지 고민합니다. B씨는 집의 크기는 같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예비자금 덕분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집의 가격이 아니라 집을 중심으로 한 소비 방식이 노후를 갈랐습니다. 사례 2. 지금 아니면 언제써의 함정. C씨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써? 노후는 나중 문제지. 여행, 외식, 취미에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조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일상이 되자 만족의 기준은 점점 올라갔고 소비는 습관이 됐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자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쓰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반대로 D씨는 젊을 때부터 즐김과 대비를 나눴습니다. 여행도 갔지만 빈도와 예산을 정해뒀고 큰 소비 뒤에는 항상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기대치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사례 3. 소비 습관은 가족까지 영향을 줍니다. E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자녀 교육, 결혼, 집 마련까지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자신의 노후 준비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다시 자녀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관계의 부담으로 이어졌고 서로 미안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반면 F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 노후는 부모가 책임진다. 소비를 줄이고 연금과 보험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것보다 의존하지 않을 준비를 선택한 겁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소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조까지 바꿉니다. 은퇴 준비는 절약이 아니라 정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하면 절약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핵심은 절약이 아니라
소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 소비가 내 삶의 만족도를 오래 유지해 줄까?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수준일까? 지금의 편안함이 미래의 불안을 키우고 있진 않을까?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와서 바꿔봤자 의미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소비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는 순간 불안이 줄고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노후의 격차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줄이는 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삶을 남길지 오늘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노후의 격차는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미래의 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가장 크게 작동하는 건 이성보다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행동경제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안정감보다 훨씬 크게 평가합니다. 이를 현재 편향 커런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지금 10만 원을 써서 얻는 즐거움은 20년 뒤 1000만 원의 안정감보다 뇌 안에서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소비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쯤이야. 다들 이 정도는 쓰잖아. 문제는 이 한 번이 반복되면 뇌는 그 소비를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소비 수준은 올라가지만 만족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감동이었던 소비도 반복되면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넓은 집, 좋은 차, 잦은 외식, 이 삶이 성공의 증거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대신 남는 건 높아진 생활비 구조입니다. 은퇴 후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만족의 기준은 낮아지지 않은 상태.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이미 그렇게 학습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불안은 통장 잔고보다 이제 이렇게는 못 산다는 박탈감에서 더 크게 옵니다. 고정비가 많은 삶은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재무학적으로 봐도 소비 습관은 명확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고정비가 핵심입니다. 고정비란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주거비, 차량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젊을 때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고정비를 쉽게 늘립니다.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소득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생각보다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비를 조절해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고정비가 낮다. 변동비 조절에 익숙하다. 생활 수준을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의 차이입니다.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은 자산 규모보다 소비 구조에서 나옵니다.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보다 통제감입니다. 노후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 노년학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소득 수준이 아니라 통제감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조절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가? 이 통제감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소비를 스스로 관리해본 경험, 줄여보고 조정해본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은퇴 후 더 불안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은퇴 준비의 본질은 돈 모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자산 증식보다 먼저 소비 능력 관리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소득이 줄어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노후가 안정적이고 아니오라고 느끼는 사람은 숫자가 있어도 불안합니다.
지금의 소비는 결국 노후 연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노후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할부를 선택하는 순간, 나중에 생각하자고 넘기는 순간마다 미래의 생활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있는 셈입니다. 노후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만 그 원인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출발점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지금의 소비를 한 단계만 낮춰보는 용기입니다. 그 한 단계가 미래의 나에게 가장 큰 자유를 남깁니다.